네,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고속도로에 접어들 텐데요. 그때부터 한번 주행 성능을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300m. 드라이브 모드, 노멀 모드로 여태까지 왔는데요.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 쌍용 토레스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도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을 좀 덧붙여서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 저희의 시승기는 주행감, 승차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토레스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유튜브에서 토레스 다룬 컨텐츠들이 기존 컨텐츠들에 비해서 조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디자인이랑 가격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건 두 가지는 검증이 됐다는 거죠. 디자인이야 각각의 취향을 타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가 스포티지보다는 약간 크고 산타페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스포티지보다 한 500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우선 승차감이랑 주행감만 받쳐준다면 가성비로는 최고의 차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 차 가솔린 차입니다. 이렇게 큰 SUV 하면 원래 우리 디젤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1.5 가솔린 터보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가솔린이면 보통 디젤 차보다는 그래도 좀 조용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예전에 티볼리 나왔을 때도 1.5 터보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델 시승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좀 덜덜덜덜덜덜 디젤 차보다 조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토레스는 제 마이크 소리가 아니라 고프로 소리로 차의 소리를 딱 담아볼게요. 지금 오토스탑을 킨 것도 아닌데 멈춰 있을 때 소리가 굉장히 정숙합니다. 티볼리에서 느꼈던 휘발유 차임에도 디젤 차 같은 그런 달달거림을 좀 이번 토레스에서는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주행 중에도 페달을 세게 밟을 때가 아니면 굉장히 차가 조용하게 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떨림도 덜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모습. 가속 페달을 강하게 급하게 속도를 올리려고 할 때만 엔진에서 윙 소리가 나더라고요. 주행 모드에 따른 승차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노멀 모드로 여태까지 왔는데요.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노멀을. 이게 모드를 바꿨을 때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 윈터 모드가 있는데 지금 저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만 해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악셀이 더 무거워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밟는 느낌이 더 생긴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조금 더 깊게 눌러 밟았을 때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미묘하게 스포츠 모드에서 소리가 더 크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리만 더 크지 속도가 더 잘 붙는다거나 뭔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체감적으로 뭐가 크게 달라졌다 이런 거는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기아나 현대차들 타보면 뭐 니로, 스포티지 이런 거 타봤을 때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훅훅 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에 쌍용차 중에 티볼리를 탔을 때는 그 차도 마찬가지로 모드를 바꿨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토레스도 모드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방지턱. 오, 지금 앞에 방지턱이 있고 60 정도로 한번 이것을 넘어 보겠습니다. 60 정도의 속도면 사실 방지턱 넘게는 과속이지만 어느 정도 충격이 나오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60으로 방지턱을 넘어가 봤는데 앞좌석은 엉덩이가 뜨질 않았어요. 그냥 살짝 들썩이는 정도였는데 뒷좌석은 엉덩이가 이제 공중에 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바퀴 위에 그 시트가 위치하다 보니까 보통 충격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뒷자리는 좀 어느 정도 잡았어도 엉덩이가 뜨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정도인 것 같고, 앞좌석만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승차감이 방지턱 넘을 때 낮은 속도로 가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60 정도로 갔을 때는 넘었구나 하는 들썩이는 느낌 정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큰 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물렁물렁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를 돌 때 휘청휘청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롤링이라고 하는데, 그 롤링도 그다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차가 휘청하는 거를 막을 수 있었을까 물어봤더니, 이 차를 개발하면서 이 주행 그 서스펜션 그 승차감, 이렇게 주행 안정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솔린 1.5 모델밖에 없다라고 하면 바로 생각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속도는 제대로 나오냐라는 거거든요. 이 차가 투싼보다 크고 산타페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마력,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낮아요. 여기에 또 무게는 한 400kg 정도 더 무겁죠. 그러면 힘은 약한데 무게는 더 무거우니까 더 잘 안 나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밟아봤어요. 지금은 인천대교에서 시속 100 정도로 꾸준히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리 없이 차가 속도를 잘 내줬어요. 제로백을 하기 위해서 막 한순간에 밟아서 속도를 한껏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인 고속도로, 그러니까 한 100에서 110 정도까지 봤을 때는 무리 없는 속도거든요. 아까 전에 무게는 많이 나가고 마력은 떨어지니까 주행감이 적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었잖아요. 사실 이 차를 사는 목적을 좀 생각해보면 그 걱정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레이싱을 하고 뭔가 속도감을 즐기고 BMW 차들처럼 나는 다이내믹한 주행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밟았을 때 속도 붙는 게 굼 떠요. 꾸준히 밟고 있으면 꾸준히 천천히 야금야금 잘 올라가는데, 속도를 막 올려서 긴박하게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차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드라이빙, 막 펀 드라이빙을 즐기려고 하는 차는 아니죠. 뭔가 탐험, 모험, 오프로드 이런 이미지로 나왔기 때문에 마력을 통한 속도감보다는 힘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힘이라는 건 사실 마력보다는 토크에서 뭔가 느낌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토크는 그래도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높았어요. 그런데 또 무게가 한 400kg 정도 더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모르죠. 근데 아쉽게도 저희 시승길에는 오르막이라던가 험지가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조만간 그 차를 자유롭게 빌려서 아무 길이나 갈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크 관련, SUV로서의 힘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토레스 인기 많잖아요. 1.5 가솔린 터보 모델만 낼 게 아니라 뭐 2.5 아니면 뭐 2.0이라도 이렇게 힘센 모델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도 추가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쌍용차 관계자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내년에 중형 전기 SUV를 내놓을 예정인데, 거기에 역량을 총 투입해서 전기차 시장을 먼저 노리겠다는 거죠. 물론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쌍용차 안에서는 이 정도면은 토레스를 몰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연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공인 연비가 10 정도라고 쌍용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행했을 때는 시승, 주행감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험하게 몰다 보니까 한 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몰았을 때는 한 10 정도 나오겠구나 할 수 있는데, 10이 요즘 SUV에서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죠.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경우에 12 정도 나오고, 산타페나 소렌토 이 정도 가야 10, 11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15, 16, 17 이렇게 올라가니까 10 정도면 낮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SUV 치고는요. 그런데 사실 이 차는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생긴 거 봐요. 각져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밀어야 하는 게 바람 저항 기수입니다. 차가 달리다 보면 바람을 막 맞는데, 그 바람을 흘려보내면 아무래도 저항이 적어지니까 연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는 각을 딱딱 세우고 있으니까 바람 저항을 그대로 다 맞는 거죠. 비슷한 차가 레이가 있어요. 또 똑같은 게, 엔진은 조금 힘이 약한데 차체는 무겁고 크다 보니까 엔진이 좀 무리를 하면서 연비가 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쌍용차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바람 저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계획이 있냐 물었더니, 앞으로 쌍용차는
바람 저항 관련해서 고려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지나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쌍용은 좀 후발주자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똑같은 배터리 공급받고 똑같은 플랫폼 해서 똑같은 이렇게 확 유려한 디자인을 하면 뭐 비슷하게 공기저항 계수를 만들 수 있고 비슷한 거리를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쌍용다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토레스를 꺼내면서 쌍용다움을 찾자라고 했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쌍용에 나오는 SUV들은 단단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연비면에서는 조금 촉내를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연비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프 브랜드 막 랭글러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이 연비 때문에 그거를 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비까지 고려해서 그 차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감성이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쌍용이 잘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다만 엔진도 조용하고 차가 조용한 편인데 풍절음이 조금 나긴 하더라. 아무래도 바람 저항을 싹 맞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볼 건데요. 이게 주행을 할 때 앞에 계기판이라던가 옆에 화면들이 내가 주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차는요. 지금 이 차 타고 딱 앉았을 때부터 뭐가 다른데? 하고 느끼던 게 있는데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SUV를 타도 의자를 잔뜩 올려서 시야감을 넓게 잡아가고 싶어하는 편인데요. 이 차는 의자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았음에도 이 앞에 센터가 낮아서 그런지 시야가 잘 보이고 계기판이 얇다 보니까 이 위에까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평평하게 돼 있다 보니까 눈앞에 거슬리는 게 1차로 제거가 됐고, 두 번째로는 휠이 완전 동그란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운전자가 앉아서 정면을 볼 때 가리고 있던 것들, 일단 이 앞에가 이렇게 둥글어서 눈이 가려지는 것들, 그건 계기판이 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핸들이 가리던 것까지 모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의자를 높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탔는데도 차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 차는 화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기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는 공조장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던가 차량의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또 통풍 시트는 모두 이 아래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통풍 시트를 누르면 통풍과 열선을 조절할 수 있고요. 터치 해서 켜고 끄고 그리고 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요. 깔끔한 디자이닝 하긴 한 것 같아요. 겉에도 약간 반짝반짝한 재질이 아니라 매트한 재질이어서 지문 같은 것도 잘 남지 않아서 굉장히 시인성도 좋게 만들어진 것 같고, 다만 이런 터치패드 형식이 나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건 항상 시야가 아래쪽에 한번 와서 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드라이빙 모드도 여기서 지원이 됩니다. 사륜을 잠그고 오토홀드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변경까지 기본 모델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넘겼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잠깐 보면서 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주행 모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주행 모드를 눌러서 노멀, 스포츠, 윈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바로 클릭이 안 돼서 이렇게 옮겨놓고 좀 이따가 운전하면서 다시 누르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보면 공조장치로 와 있는 거야. 내가 지정한 거에 딱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 운전하면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드라이빙 모드 바꾸고 또 중간에 오토홀드 했다가 하기에는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오면 지금 이 차에는 네이버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과 지도가 들어가 있죠. 음성인식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고서동은 맑으며 기온은 30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5도, 오후 기온은 어제와 같은 31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더 걸릴까?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최신 음악 틀어줘. 바이브에서 최신 음악을 재생할게요. 네,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네이버 기반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음성 인식을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밑에 공조 장치부터 해가지고 터치 패널도 불편하잖아요. 이때 타봤던 차들 중에는 이거를 누를 필요가 없는 차들이 있었어요. 음성 인식을 켜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은 되네? 통풍 시트 켜줘.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선 핸들 켜줘. 잘 모르겠어요. 열선 시트 틀어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바꿔줘. 답변을 못 찾았어요. 네. 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시켜봤는데 에어컨을 켜줘 이외에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다 음성으로는 제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한 그대로 입력은 되거든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토 홀드 켜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네,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크루즈 컨트롤 자동주행 기능을 켜봤습니다. 60으로 맞춰서 가볼게요. 일단 지금 직선 구간에서는 불안함 없이 직선으로 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지금 화면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조향까지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핸들을 손에 안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지 않으니까 잡으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잡은 상태에서 앞을 보면 약간 곡선 구간을 무리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의 설명으로는 2.5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이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 2단계가 쭉 가다가 앞차 멈추면 조금 속도 줄여주고 멈추고 출발하면 다시 출발하고 요 정도가 2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커브 잘 돌고 길 잘 따라가고 요 정도거든요. 근데 2.5단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직선은 진짜 잘 가요. 직선은 조금 안정적으로 잘 가는 것 같은데 뭔가 길이 흐트러진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사면서 자율주행 기능도 쓸 수 있겠지 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감성, 편리함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저희는 모든 시승을 마쳤는데요. 사실 주행 가면은 운전하는 능력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이 안이 얼마나 편안하느냐가 또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먼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타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일단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 아래쪽을 보면은 보통 문 도어 포켓에 음료를 하나 정도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돼 있고 이쪽 안쪽에도 보면 음료를 3개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쪽도 음료를 2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총 합쳐서 2개, 3개, 2개 하면은 앞자리에만 7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열어보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쌍용에서 가장 크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깊은 박스를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깊은 건 인정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폭 자체가 엄청 넓다는 느낌은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이건 별로다 싶은 게 있었는데 이쪽 보면 조수석 쪽에 뭔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지갑 정도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수석에 타봤는데 이게 계속 무릎에 걸리기 때문에
뭔가 저걸 차라리 빼고 무릎 공간을 넉넉하게 해줬으면 조금 더 공간 활용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에어컨 송풍구가 굉장히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 굉장히 넓은 에어컨 송풍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가짜고요. 여기만 딱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송풍구로 봤을 때 사실 시원하긴 한데 조금 단점으로 찝을 수 있을 만한 게 일단 여기는 너무 두꺼워서 기본적으로 어떤 차량용 용품, 액세서리를 거치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가 조금 얇은데 지금 한 줄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내비게이션이 물론 좋긴 하지만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걸 설치한다거나 할 때 조금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차의 진가는 뒷좌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스포티지급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일단 무릎 길이만 자로 재보면 그냥 177 남성이 앉고도 20cm 정도가 남아요. 지금 의자도 굉장히 길게 뻗쳐 있기 때문에 허벅지를 다 받쳐주는 굉장히 편안한 자세에서 무릎도 이 정도로 남고, 지금 바닥도 굉장히 높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준준형급, 스포티지랑 비슷한 급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넓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헤드 공간도 충분하고요. 의자도 뒤로 이렇게 추가로 이게 조금 더 젖혀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뒤로 기대서 갈 수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뒷자리에 선바이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쪽 손잡이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토레스 시승하러 간다고 했을 때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풀폴딩이 되느냐, 이게 어드벤처러스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박이 되느냐, 차박하기 용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겠죠. 또 인터넷에서 보면 이게 턱이 있어서 차박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돌긴 했는데요. 지금 풀폴딩을 해볼게요. 폴딩을 했을 때 잠깐 들어가 보면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높이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누웠을 때 뭔가 배기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트 같은 거, 얇은 매트라도 하나 깔면은 누워있기에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쏠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턱이 있어서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이 위에 커버가 없는 사진을 보셨던 것 같아요. 커버가 이렇게 없었다면 밑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풀폴딩이 이만큼의 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최종 양산 차에서는 밑에를 이렇게 나눠진 공간을 줬고 위에는 풀폴딩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풀폴딩이 된다고 바로바로 차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줄자로 키 어느 정도까지 차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재볼게요. 지금 헤드레스트까지 왔을 때 178에서 180 정도까지 누울 수 있는 길이가 나오는데요. 진짜? 180까지 누울 수 있다고? 문을 닫고 누웠을 때 177인 제가 뭔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딱 발을 여기 밑끝에 붙이고 누우면 머리가 잘 안 닿아요. 근데 이거는 앞좌석을 당기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잔다거나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앉았을 때는 살짝 머리가 닿네요. 자, 이제 총평입니다.
저만 탄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도 같이 토레스를 시승했기 때문에 주행감이 별로다라는 리뷰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타협할 건 타협하고 강화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걸 강화한 쌍용의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행 성능도 그 가격 생각하면 저는 납득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뭐 디자인이나 공간감, 요게 너무 압도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매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행감, 승차감이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띄우고 여기는 평타를 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토레스 시승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나도 타봤는데 너가 느낀 거랑 다른데? 하는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저도 이렇게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